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포문에 대해서 이어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포문도 저번 시간에 이 포문처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저어문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스크립트를 작성하다 보면 같은 처리를 여러 번 반복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처리를 50번 반복해야 된다면 같은 코드를 우리가 50번을 입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너무나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복 횟수를 지정해 놓고 자동 반복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포문입니다. 이 포문의 형식은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포문에 포라고 적고요. 변수를 초기화합니다. 그 다음에 반복되는 조건을 씁니다. 그 다음 변수를 갱신하는 형태로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처리 내용을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포문의 흐름을 본다면 이런 식입니다. 포문에서 첫 번째 변수를 초기화한 다음에 그 조건식에 들어가 봅니다. 그래서 그 조건식이 참일 경우에는 계속 처리를 이어나갑니다. 그런 다음에 변수가 갱신되고 그 갱신된 변수가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그 조건에 또다시 얘가 맞는지 비교를 해봅니다. 또다시 맞다면 다시 참을 돌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변수가 갱신되고 또다시 들어가고 조건식에 맞다면 또다시 처리되고 갱신되고 이 과정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50번이면 50번이 반복이 되는 거고요. 그 후에 마지막 51번째 들어갔을 때 이 조건이 참이 맞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포문을.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여러 번 이걸 쓰지 않더라도 이 과정 내에서 이 처리를 여러 번 진행시킬 수 있는 것이 포문입니다. 자, 이번에 포문을 실제 스크립트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문을 사용하니까 포라고 적었고요. 그 다음 첫 번째 우리가 변수를 초기화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을 여기다 적었죠. 그 다음에 변수를 갱신하였습니다. 첫 번째 이제 i가 0이니까 그러니까 이 변수 i가 0 값을 처음에 넣었습니다. 그럼 조건에 들어가서 i가 0이기 때문에 0을 넣어보니까 5보다 적은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0이 출력됩니다. 그런 다음에 갱신을 하러 갑니다. 자, 갱신하러 가니까 우리 플러스 이 기호가 1을 더하라는 뜻이잖아요. 우리 저번 시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0에 1을 더하니까 1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갱신된 1이 다시 조건문에 들어가 봅니다. 자, 1을 들어갔더니 5보다 작거든요. 아직도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 1이 그대로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출력된 다음에 다시 한번 갱신이 되어서 더하기 1이 돼서 2가 넘어갑니다. 자, 2가 조건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번에도 5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2가 그대로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더해져서 이번엔 3이 됩니다. 자, 3이 또 들어가서 보니까 아직도 5보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3이 그대로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4가 또 1이 더해져서 4가 들어갑니다. 4가 아직도 5보다 작기 때문에 그대로 또 4가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서 5가 됐는데요. 5가 들어가 보니까 5가 5보다 작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무한루프가 끝나고 이 포문이 종료가 돼서 결론은 0, 1, 2, 3, 4가 출력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출력 결과를 보시면 0, 1, 2, 3, 4가 출력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문으로 계속 반복해서 이런 결과물들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렇게 아까 설명했던 처리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른 문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이 경우를 보면 자, 포문에서 첫 번째가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초기화했습니다. 그 다음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변수를 갱신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첫 번째 i에 0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0을 넣어보니까 0보다 작아요. 그러면 여기서 0이 나올 수 있죠. 조건에 맞으니까. 그 다음에 0을 여기다 집어넣었더니 이번에는 플러스가 아니라 플러스는 하고 2입니다. 이건 뭐였냐면 이 앞에 있는 i라는 변수에 2를 더해서 집어넣어라 라는 뜻이었죠. 그러니까 0에다 2를 더하니까 2가 들어갔습니다. 자, 2 들어가니까 조건이 아직도 맞죠. 만족하기 때문에 2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다시 이제 2가 갱신을 해야 되겠죠. 들어가면 또다시 2를 더해서 이번엔 4가 됩니다.
4도 조건에 맞기 때문에 4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더해져서 6이 들어가겠죠? 6도 맞기 때문에 그대로 나옵니다. 8이 들어가겠죠? 8도 맞기 때문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10은 이거 맞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0, 2, 3, 4, 6, 8 이렇게 짝수가 출력되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0, 2, 4, 6, 8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이런 경우는 포문으로 짝수를 출력하는 스크립트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설명했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콘솔 창에 짝수가 10 미만의 짝수만 출력이 되게끔 되는 스크립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번에는 3부터 5까지 출력하는 스크립트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3부터 5까지 출력해야 되니까 포문을 쓰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포문을 썼고요. 처음에 3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다음 조건에 들어가 보니까 맞습니다. 3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갱신하러 가서 하나를 더합니다. 그 다음에 4가 들어갔는데 또 조건에 맞습니다. 4가 나오고요. 이번에는 5까지 들어갈 수 있겠죠. 왜냐면 5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5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5까지 들어가고 그 다음에 6은 되지 않죠. 그래서 4, 5, 6, 3, 4, 5가 출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력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특정 범위 값을 출력할 때 포문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3부터 0까지 카운트다운 하는 스크립트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처음에 3을 세팅을 시켰고요. 얘가 3부터 0까지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조건이 0보다 크거나 같다로 주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3부터 3, 2, 1, 0으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표기로 이 하나씩 계속 감소를 시키는 겁니다. 자, 앞에와 마찬가지의 반복 과정을 통해서 3이 먼저 출력되고 2, 1, 0이 출력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포문을 이용해서 3부터 0까지 카운트다운하는 이러한 출력물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앞에서 했던 포문, if문 이런 여러 가지 사용했던 것들을 반드시 실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영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지만 아까 이렇게 보여줬던 이런 예시문들 3부터 0까지 카운트다운하는 스크립트를 실제 짜보는 걸 화면을 잠깐 멈추시고 여러분들이 유니티에서 어떤 스크립트를 만드신 다음에 그 비주얼 스튜디오에 들어가셔서 이런 코드를 직접 짜보셔서 실제로 콘솔에 이러한 출력 결과가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시면서 수업을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안 맞다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내가 뭔가 세미콜론 안 썼거나 어떤 부분들이 잘못되었는지를 확인해 보면서 여러분들 것으로 이 스크립트를 만들어 나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포문으로 요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터 10까지 더한 값을 출력하는 스크립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요거 이제 한 번만 실행하는 void start 함수에다 지금 넣어놨거든요. 메소드에다 넣어놨는데 처음에 여러분들이 그 실제 스크립트 유니티에다가 이걸 실습을 해보실 때 이 자리에다 넣으셔야 돼요. 이 자리에다. 자, 처음에 int 변수를 sum이라는 변수를 만들고 0을 집어넣어 놓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포문에 들어가서요. 다시 변수 i를 만들고 1값을 초기화시켜 놨습니다. 그럼 조건이 10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돌립니다. 그런 다음에 변수에다가 1을 더하는 형식입니다. 자, 처음에 1을 넣었더니 0보다 작은 게 맞고요. 그래서 보니까 처음에 0이었거든요. 그래서 0에다가 1을 넣으니까 얘가 1이 됐어요. 1이 됐어요. 그런 다음에 이 i 값도 지금 1이었는데 들어가서 얘가 이제 2가 됐어요. 2를 집어넣어 보니까 아직도 조건이 맞으니까 다시 얘가 이제 2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1에다가 이제 1을 더하는 형태가 된 거죠. 1 더하면 2가 됐어요. 썸 값에다가 이 들어온 i 값 더하니까. 그다음 다시 이제 2가 들어와서 얘가 이제 3이 됐습니다.
3 들어가 보니까 3이 또 조건이 맞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나오면서 3이 나옵니다. 그러면 1 더하기 2 더하기 결론은 썸은 3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서 얘가 10이 될 때까지 여기 3 더하기 4 더하기 땡땡땡땡 가서 더하기 10을 다 더하는 것까지 나온 다음에 썸, 최종적인 이 썸 다 더한 이 결과가 출력되어라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1부터 10까지 더한 값이 이렇게 출력돼서 55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것도 잠시 멈추시고 이거를 직접 한번 입력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반복문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이런 스크립트를 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아까 카운트를 거꾸로 하는 것도 있었고요. 짝수를 출력하는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것들을 포문을 이용해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스크립트에서 오류는 되게 흔한 겁니다. 여러분들 잠깐 멈추시고 스크립트에서 작업을 해보시면 오류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날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세미콜론을 콜론으로 잘못 썼거나 다운표를 안 했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오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오류가 나니까 스크립트 너무 어렵다라고 멈추지 마시고요. 원래 많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컴파일 해보시고 한 번에 잘 안 되기 때문에 오류를 보고 또 다시 가서 살펴보고 이렇게 고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스크립트를 완전히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서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꾸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배열입니다. 우리가 이 스크립트 사용하다 보면 배열을 써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배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배열을 사용하기. 스크립트를 쓰다 보면 여러 가지 값들을 한꺼번에 다루어야 할 때가 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변수를 하나하나 만들면 너무나 수고롭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배열을 사용해서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뭐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변수가 우리가 이제 상자를 만든다고 했으니까 큰 상자 안에 이렇게 칸을 나누어서 여기다가 입력을 해 놓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차곡차곡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는 거. 이렇게 생긴 걸 보고 우리가 배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 변수 만들어서 여기다 뭐 A 넣고 또 하나 만들어서 변수 만들어서 여기다 B 넣고 제가 이걸 만약에 알파벳을 쭉 순서대로 한다고 한다면 계속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배열을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고 첫 번째 A, 두 번째 B, C 이렇게 쭉 입력을 해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값을 한꺼번에 다루어야 할 때 이 배열을 사용하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뭐 아직은 잘 감이 오지 않으실 거예요. 여기 보면 뭐 이렇게 플레이어 1을 변수 만들고 변수 2 플레이어 2 만들고 플레이어 3 만들고 변수를 세상에 784까지 만들었네요. 이렇게 쭉 만들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배열을 사용해서 하시면 쉽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별이 변수 상자를 가로로 길게 붙인 상자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수는 이렇게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다면 별은 이렇게 쭉 붙어 있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지금 포인트라는 변수를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첫 번째 자리를 의미하는 거고요. 여기 이렇게 가로 대가로에서 이렇게 써지면 이게 이제 여기 첫 번째 자리를 의미하는 거고 여기 나와 있는 이거 포인트 변수 이름 다음에 이렇게 적혀 있는 두 번째 자리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쭉 가서 99개까지 만든 이미지죠.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변수 상자를 굳이 100개까지 만들지 않고 또 한 개만 만들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다루기도 되게 쉽고 간단합니다. 그래서 요거 사용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인트가 정수형을 나타내는 것처럼 인트하고 이렇게 대괄호를 이렇게 하게 되면
정수형 배열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int하고 이렇게 쓰면 얘가 이제 배열을 만들겠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배열의 이름은 포인트라고 이렇게 맞춰준 거죠. 그리고 new int o 이렇게 적힌 건 뭐냐면 이 배열을 이제 처음 이제 만드는 겁니다. 만드는데 이렇게 해서 o라고 쓴 거는 상자 수입니다. 5개의 이 배열에 5개의 칸이 들어있는 배열을 만들겠다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형태로 사용을 하는데요. 아까 오른쪽에 나왔던 new 키워드는 새로 만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new int 다음에 이 o는 상자를 5개 만든다라는 뜻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이제 실제 스크립트에서 사용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쓰는 거, int 변수의 형태를 지정을 하고요. 대괄호를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사람이 배열을 만드는구나 라고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배열의 이름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얘가 지금 int하고 대괄호 써서 나는 이제 배열을 하겠다라고 한 다음에 array라는 배열의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5개짜리를 만든 거죠. 그래서 array 첫 번째 자리 0이 아까 첫 번째 자리 이렇게 있으면 칸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으면 이 첫 번째 자리가 0번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0, 1, 2, 3, 4 이렇게 5 자리가 있습니다. array 첫 번째 자리에 내가 2번을 넣겠다. 여기가 2번을 넣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리에 10을 넣겠다. 세 번째에다 5를 넣겠다. 세 번째 15, 15를 넣겠다. 그 다음에 4를 넣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배열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포문을 이제 같이 돌렸습니다. 앞에서 했던 포문이죠. 자, 변수를 이렇게 i를 0으로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i를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거죠. 이제 이 조건문에 넣어보는 겁니다. 처음에 0이니까 당연히 5보다 작죠.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커집니다. 1 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보면 0이 나오고, 그 다음에 1, 2, 3, 4가 나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 4까지 나올 수 있는 거를 알 수 있죠. 우리가 앞서 했던 포문 방법으로 하면 0, 1, 2, 3, 4가 나옵니다. 이것을 여기 보시면 요 array i에다가 집어넣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력을 하는데 처음에 0을 집어넣으면 아까 배열에서 0회가 2였잖아요. 그래서 2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1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아까 array에서 두 번째 자리에 10이었기 때문에 10이 나오고 이렇게 여기 있는 출력의 결과에 따라서 첫 번째 0, 1, 2, 3, 4가 여기 이렇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첫 번째 array 0번에 들어있는 값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2. array 배열에 두 번째 있는 값이 나오고요. array 배열에서 세 번째 있는 값이 나오고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array하고 0, 2 이렇게 쓰게 되면 세 번째 값이 출력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배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방법이어서 여러분들 꼭 익혀서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몇 가지를 더 해볼 건데요. 배열에 포함된 숫자 중에서 90 이상인 숫자만 출력하는 스크립트를 만든 겁니다. 여기 보시면 처음에 이 배열을 만들었죠. 자, 이게 지금 배열 만든다는 거니까 포인트란 배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경우는요. 우리가 그전에는 이렇게 하지 않고 배열의 크기를 준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뭐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5 이렇게 주고 하나씩 집어넣었잖아요. 0번에 83, array 1번에 99, array 2번에 52 이렇게 넣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이번에는 그냥 바로 이 포인트라는 배열 안에다가 이 중괄호를 해가지고요. 이게 포인트 배열의 0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네 번째 자리, 다섯 번째 자리에 들어갈 값을 이렇게 콤마로 집어넣으셔도 됩니다. 이게 아까 처음에 했던 요거. 그냥 자릿수를 지정하고 new 써서 자릿수를 지정하고 이렇게 하나씩 입력했던 거를 그냥 여기다가 적으셔도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입력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뭐 굳이 이렇게 요거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쓴다면 뭐 포인트하고 0 해서 이거는 뭐 83 이렇게 적겠죠. 그죠? 써야 되겠죠? 이거를 이렇게 한 줄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포문을 돌리는 겁니다. 포문에서 i는 첫 번째 0으로 세팅해 놓고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포인트라는 요 배열 있잖아요. 이 배열의 랭스가 길이입니다. 길이 값보다 작을 때까지 길이보다 작을 경우까지 반복하라는 말이죠. 이 길이는 이 개수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5가 됩니다. 5. 이 포인트점 랭스가 5라는 말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만큼 우리가 이 배열을 더 길게 할 수도 작게 할 수도 있잖아요. 길이를 잘 모른다라고 생각하면 이거 이렇게 써야지 맞습니다. 그래야지 이 배열의 길이만큼 이 포문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봐 가지고 계속 이제 여기다가 하나씩 이 i 0에서 1 계속 들어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약에 여기 포인트에 이 i 값을 집어넣어 가지고 0번째 자리 값을 다 찾아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리값, 첫 번째 자리값 들어가니까 83이에요. 83은 90보다 크지 않죠. 패스. 뭐, 얘 들어가고 크니까 얘는 맞아요. 뭐 이렇게 그걸 해보는 겁니다. 이 부분으로. 그래서 그 뒤에 이어서 보면 이 문제가 뭐였냐면 90 이상의 숫자만 출력하니까 조건이 이렇게 된 거죠. 90 이상의 숫자만 이렇게 출력할 수 있도록 이 아까 그 i에 해당하는 것만 출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잡아준 겁니다. 그러면 얘가 포문을 돌면서 이 조건에 맞는 것만 여기다가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90보다 큰 얘하고 얘만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99하고 13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출력값 이 배열을 이렇게 우리가 봐서 알고 있지만 이 모른다고 생각하면 이런 포문을 돌려서 90보다 큰 숫자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열을 사용해서 이런 것들도 만들 수 있습니다. 90 이상의 숫자를 출력하는 스크립트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배열의 또 다른 스크립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배열에 포함되는 값의 평균을 구하는 스크립트거든요. 그러면 여기 스크립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변수를 이제 배열을 하겠다라고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인트형의 배열을 만들겠다. 이름은 포인트로 하겠다라고 하고 아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sum이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초기 값을 0으로 세팅을 시켜 놓고요. 포문을 돌립니다. 아까처럼 조건은 이 배열의 길이보다 작을 때까지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배열의 첫 번째 0부터 시작하니까 0, 1, 2, 3, 4까지 이 0부터 시작한 5자리가 전부 들어가게 될 거거든요. 얘네들이 전부 다 합해요. 그래서 그 합한 값을 넣은 다음에 이 전체 길이 5개니까 이 전체 길이 5로 나누면 평균 값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평균을 구하는 스크립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가 68이 이렇게 나오게 됐죠.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배열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뭐 평균도 구하고 아까 합계도 구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 배열 사용 여기까지
진도를 나가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